연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연애로 건너뛰는 그 장벽이 되는 공통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해보기 싫어서. 왜냐면 이 고백을 하고 약간 뿌린 똥을 다시 이렇게 치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 수고스러움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아예 그 기회를 사전 차단하는 거죠. 연애에 있어서 좀 망설임이 있는 20대들에게 하나의 좀 얘기를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게 연애에서 부끄러움과 민망함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과대평가를 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입사 지원을 할 때에도 항상 거절의 연속이잖아요. 왜 그런 거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서 연애에는 부끄러워했을까? 연애를 내가 너무 높게 생각을 하고 난 여기서 한 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라는 비장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한번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일단 20, 30대가 요즘 연애를 안 한다는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태솔로 또 모태솔로였던 분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가장 먼저 두 분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김다운입니다. 저는 모태솔로 28년 차였고 결혼을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연애 2년 하고 결혼을 해서 3년 차로 연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초딩 때 게임에서 사귄 거 빼고는 사귄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현재 컴통학과 대학원생인 전경호라고 하고요. 중학교 때 한번 만났던 거 빼면은 저도 27년차 모태솔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얘기의 흐름이 왜 우리가 연애를 안 할까? 그리고 연애가 필요한 걸까? 사랑의 가치가 정말 있는 걸까? 이런 흐름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지금 모태솔로셨고 또 모태솔로잖아요. 개인적인 이유에서 왜 연애를 안 하셨나요?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네. 사실 이게 모태솔로가 연애 안 하는 이유는 평범한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가 안 하다가 그 안 하는 이유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각자만의 좀 어려움이 있는 느낌?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조금 저한테 부담스럽고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자라는 편은 아니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누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거나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 이게 되게 조금 나한테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첫 시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운님은 좀 어떻게? 저는 눈이 높아서 연애를 못한 것 같은데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고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좋아하지 않고 저를 만약 만에 하나 가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이 싫고 이래서 연애를 못했던 것 같고 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연애를 못한 이유 같아요. 계속 길어졌었던 거군요. 그런 시기들이. 그쵸. 저는 평생에 살면서 좋아했던 사람이 한 3명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금 남편이고 하나는 대학교 때 좋아했던 사람이고 하나는 중학교 때 좋아했던 사람인데 중학교 때는 고백을 못 해봤어요. 대학교 때는 고백을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됐고 세 번째 때는 소개팅으로 만난 거여가지고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저한테 호감이 있으면 사귀는 거였어가지고 저도 좋으니까 사귀고 결혼까지 했겠죠? 그래서 그때는 성사가 된 것 같고 그 전에 2번은 내가 좋아했지만 선택받지 못했다? 정말 멋있으시네요. 그래요? 용기 노력을 첫 하셨어요. 번째 중학생 때는 고백할 생각도 못했고요. 대학생 때도 사실 제가 고백한 게 아니라 저희 친언니가 고백을 대신해가지고 정말 사연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접게 됐죠. 제 마음을 이런 식으로 전달한 거는 제 딴에는 이거는 고백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이후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언니한테는 절대 내가 누굴 좋아한다고 얘기를 안 했었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네. 더 넓게 생각해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 30대 그 당사자잖아요. 근데 그 관점에서 되게 많은 영상들이 요즘 20, 30대가 결혼 안 하지, 뭐 육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연애마저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주변을 봤을 때 실제로 그 통계처럼 주변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통계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 속한 모든 모임에서 대부분이 연애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불안이 좀 커지고 있는데 저만 연애를 조금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넓게 보면 뭐 댓글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유튜브나 요새 영상들이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다들 연애를 어려워하고 못 하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혼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여행을 간 이유 자체가 저는 혼자 지내는 거에 익숙하고 내가 혼자 여행 가도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어서 갔어요. 근데 혼자 딱 여행 갔는데 3일차 이후에 너무 외롭더라고. 나 왜 혼자 왔지? 누구랑 같이 올 걸.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일상에서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하고 이런 게 그 삶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제 삶의 패턴에. 근데 또 벗어나면은 약간 그런 사람이 필요해지고 애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그냥 다들 삶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뭔가 그런 애정을 느끼고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일상 속에서 점점 힘들어서 사라지는 느낌? 연애가 1순위가 아니라면 다른 우선순위들이 먼저 채워지는 느낌? 그 위에 다른 우선순위들이 있고 연애가 밀려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27, 8살까지 모태솔로였던 거잖아요. 네.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였잖아요. 네.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은 은근히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어. 여자인 친구들도 그렇고 남자인 친구들도 한 3명은 모태솔로였거든요. 그래서 동지니까 네. 서로 얘기를 하죠. 왜 우리는 연애를 못할까? 네. 혹시 이렇게 여기 남자랑 여기 여자를 짝지을 수는 이어줄까? 없을까를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네. 이미 경호님도 그렇겠지만 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모태솔로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는.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네. 가치관이 이미 잡혀 있고 내가 원하는 이상향이 있고 거기에 이성상을 뭔가 대입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발견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가까워지려는 시도도 안 했고 혼자 있다는 걸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애들끼리 얘기를 할 때 너의 이상형은 여기 없고 나의 이상형도 여기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친구처럼 놀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때 있는 친구들은 네. 정말 적극적인 소개팅을 통해서 2명 빼고 다 탈출했어요. 다들 되게 적극적이시죠. 하지만 적극적인 시도가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소개팅을 한 10번, 막 20번 해야지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이성상이 한 명이라도 아니면 조그만 부분이라도 보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뭔가 연애하기가 어려운 시대 같아요. 실제로 다운님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셨죠. 그쵸. 저도 해결? 소개팅으로 사귄 거니까. 근데 이 소개팅도 웃긴 게 제가 주변에 밑밥을 좀 많이 깔아놨어요. 나는 키가 170 이상이고 안경을 안 낀 사람이면 내 번호를 줘도 된다. 이렇게 저희 할머니한테도 말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말하고 다 그랬는데 뭐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은 없는데 제 친구네 아빠가 소개팅을 시켜준 거거든요. 친구네 아빠가 소개팅을 시켜줘서 네. 만났는데 네. 잘 맞아가지고 결혼을 정말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연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연애할 생각은 제가 있어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요. 여성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아. 좀 있어요. 연애할 생각은 항상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의 개인적인 문제는 저도 사실 20대 이후에 많은 이성분들을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정말 좋아했다고 말할 사람은 한 명이었던 것 같고. 그 사람은 한 명이지만 네. 그 사람의 뭔가 성격이라든지 네.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는 네. 여자는 많으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저도 연애를 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도 있고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일단 한 번도 안 해봤고 저는 시도를 안 해봤거든요. 그냥 좋아만 하고 끝났어요. 그분은? 근데 이제 네. 형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맞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사실 저는 누군가한테 관심 있으면 원래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이게 뭐 그런 것 때문이죠. 뭔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트라이 해봤다가 거절당할 한 번도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경험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 말해본 적이 없긴 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뭐 번호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데이트를 하자든지 뭐 이런 시도는 해봤죠. 거기서도 뭔가 당연히 성공과 실패는 둘 다 있어 봤는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는 못 해봤어요. 그렇구나. 저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고백을 해볼 거리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때 고백을 해서 사귀었으면 이런 거의 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후회가 있으세요? 후회가 있고 그 이제 모태솔로 모임 있잖아요. 그때 제 이 얘기가 사골처럼 얘기가 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좀 인상 깊었던 얘기가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고민할 게 오히려 덜어진다. 포기를 깔끔하게 할 수 있다. 근데 뭔가 쌓여야지 이제 그런 고백이라는 것도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용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뭔가 이렇게 교류가 있고 쌓아가는 게 있은 후에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 싶은데 그럼 밥 먹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밥은 먹어봤죠. 밥은 먹어봤고 근데 그 이상으로 제가 다가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 모태솔로 연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연애로 건너뛰는 그 장벽이 되는 공통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해보기 싫어서? 왜냐면 이 고백을 하고 약간 뿌린 똥을 다시 이렇게 치우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내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 수고스러움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아예 그 기회를 사전 차단하는 거죠. 공감해요. 다들 뭔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누가 한 명이 먼저 더 노력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그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조금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이 사람한테 내가
좀 더 헌신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물론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약간 가불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느낌적으로 생겨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다운님도 어떻게 보면 예전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극복하고 보니까 느낀 그런 부끄러움과 민망함이라는 감정에 대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아니면 좀 바뀐 생각이 있으세요? 이게 연애에서 부끄러움과 민망함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과대평가를 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입사 지원을 할 때에도 저는 항상 거절의 연속이잖아요. 네. 왜 이건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또 있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친구는 안 먹고 나는 잘 먹고 다 먹었을 때 얘가 남은 게 있으면 달라고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왜 네. 이것도 거절당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서 연애에는 부끄러워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를 내가 너무 높게 생각을 하고 난 여기서 한 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라는 비장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연애를 하고는 싶으세요 지금? 네. 어떤 이유로 하고 싶으세요? 저는 연애하고 싶은 이유가 분명했거든요. 어떤 거요? 결혼하려고 연애를 한 거예요. 저는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연애하려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일상에서 멀어져 보니까 나도 사람을 원하고 애정을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연애를 평소에는 이렇게 할 생각이 안 드는데 요즘 들어서는 저의 삶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결국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에 가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곳에 오히려 정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연애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뭔가 나의 시간을 뺏어가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일이지만 나의 삶을 뭔가 더 한층 레벨업 시켜줄 그런 요소가 될 것 같다고 요새는 좀 느껴져요. 근데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요? 이상형 좀 어려워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상형이 제가 평소에 제가 눈이 높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눈이 높았던 거 인정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되게 까다롭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뭔가 사랑받은 느낌. 밝고 주변 밝고 분들에게 뭔가 사랑받아. 생각하고 뭔가 말 한마디 딱 해봐도 이 사람 뭔가 되게 따뜻하다, 다정하다 이러신 분. 두 번째로 뭔가 자기만의 기술, 무기, 자기만의 프로페셔널한. 가치.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자기가 그걸로 뭔가 삶을 열심히 살고 싶어하고, 삶의 강점, 삶의 어떤 날카로운 딱 그런 부분 있으신 분. 근데 소개팅으로는 그게 드러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1번은 드러나잖아요. 말 한마디 해보면 아니까.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특이한 게 제 그 느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얘기해줬을 때 약간 난 이 사람한테 이런 부분을 느꼈어 딱 하면 잘 공감을 못 하시긴 하는데 그리고는 외적인 이상형은 없어요? 좀 이상형이 없는 게 저는 그냥 그 느낌이 그냥 제 느낌이시고 그러면 소개팅이 아니라 모임을 많이 나가야겠네요. 그런가요? 네, 이성이 많은 모임, 독서 토론 이런 거. 특히 저는 막 엄청 화려하게 예쁘신 분보다는 조금 수수하신 분. 독서 모임에 가시면은 애초에 그런 모임에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연애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정말 많죠. 거의 한 90%가 연애 목적이라고 보는데. 정말 제가 안 움직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서 소개팅을 많이 해주는 것도 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갔던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강남역에서 효율적인 AI 칵테일 스터디 이제 발표 남자 많았죠. 다 남자죠. 그게 문제예요. 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일단 솔루션을 내보고 네. 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주제를 전환시켜서 사실 이제 아까 다운님이 얘기해주신 부분을 좀 꼬집어서 올려보자면 저희 세대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20대 때 연애 많이 해라 30대 되면 연애 못한다 결혼하려면 20대 때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된다 근데 그런 말들에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실제로 연애를 경험해본 후에 좀 느낀 게?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무조건 많이 사귀어라라기보다는 이성을 많이 만나봐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성을 많이 경험해봐야지 나한테 맞는 남자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술을 많이 마시는 남자랑은 안 맞아요. 키가 엄청 큰 사람이랑은 안 맞아요. 그리고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가기에는 다양한 이성을 만나봐야지 기준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궁금한 게 혼자 있어도 사람이 편하고 행복한 게 사실 요즘 되게 많은데 스마트폰도 있다 보니까 그 연애의 가치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발전할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더 이상 혼자로는 뭔가 막힌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연애를 해보면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이럴 줄 몰랐다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은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내가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제 예상하고 좀 다를 것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니까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할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타인이 네.
사랑할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닐까 싶어요. 나한테 사랑을 100% 쏟고 있으니까 지금. 아 제가요 스스로를? 그런가? 아닌가? 그냥 제가 느끼기에 음. 충분히 혼자 사랑하고 혼자 잘 지낼 수 있으니까 네. 양보하기 싫은 거죠.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거. 그만한 상대도 찾지 못했고 그 정도로 피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20대 때 그 고백 약간 얼렁뚱 딱 끝나고 나서는 한 5, 6년 동안 되게 바쁘게 살았어요. 알바도 많이 하고 뭐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이성 간의 관계도 많았었거든요. 네. 저는 한 번 알바할 때 5개까지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한 학기. 그런 식으로 되게 바쁘게 살았는데 연애할 이유를 못 찾았어요. 왜냐면은 이 시간이 돈이고 친구들이랑 한 3, 4시간 놀고 오면은 네. 내가 공부할 것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데 돈 주지 않는 활동에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리 있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다 손해보기 싫어서로 귀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궁금한 게 네. 모태솔로를 탈출하시고 나서 첫 연애가 첫 결혼으로 그쵸. 오. 맞아요. 그러면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다 알려드릴게요. 한 번의 연애 후회가 없나요? 전 전혀 후회 없어요. 전혀요? 네. 왜 전혀 후회가 없냐면 네. 저는 한 번의 연애로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게 사실 많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동성 친구랑 다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나 혼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내가 하고 싶었던 행위를 했을 때 이 정도가 재밌고 즐겁고 평생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으니까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놓쳤을 때 저는 나이가 그래도 31살이잖아요. 네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저울질했을 때 저는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우와. 왜냐면 괜찮은 남자들은 점점 네. 없어져요. 저 진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뭐 이것도 모쏠을 모이면서 약간 사골처럼 네, 네. 얘기 나오는 건데 그 친구들은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에 항상 쳐본대요. 첫 연애 어떻게 이렇게 쳐본대요. 그래서 대체 어디서 만나서 사람들이 사귀는 건지 어떻게 만나서 사귀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요. 한 번도 검색해본 적 없어요? 그건 안 해요. 다른 건 해봤는데 그건 안 해본 것 같아요. 다른 저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소개팅을 하는데 카톡 뭐라고 보내나 해서 GPT한테 보낸 적 있어요? 있죠. 이렇게 보내도 괜찮겠어 이렇게? 네. 근데 어디서 만나야 될지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네. 풀이 있는 거예요. 날 소개팅 시켜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저 아직 친구네 아파트 받았잖아요. 소개팅 시켜준 사람 없어가지고. 제가 더 노력해야겠네요. 기회가 없어질 그 걱정은 안 해봤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아직은 좀 여유가 있네요. 괜찮네요. 여기 나올 근본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회가 많아도 제가 기회를 잡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잡을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용기가 부족한 거죠. 그게 그거 아닐까요? 능력은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왔을 때 근데 제가 막 둘이 있으면 말도 잘 못하고 말 엄청 잘하잖아요. 아니 이성적인 감정이 있으면 제가 뚝딱거리고 다 그렇죠. 네, 그런 거 다 그런데 유독 그래요. 제가 그래서 표현도 잘 모두 다 못하고 그래요. 그 용기가 많이 없는 것 근데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제가 네. 뚝딱거리잖아요. 상대방은 몰라요. 내가 뚝딱거리는지. 아 진짜요? 네. 근데 서로 관심이 네.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지. 여기가 뚝딱거리는지는 아무도 모를걸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얘기를 못했냐면 저는 막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좋아해주는 건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근데 그거를 이겨내려면 저도 스스로 용기를 내야 되는데 뭐 남들한테는 한번 사귀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용기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제가 용기를 내는 거를 아무도 모르지만 그걸 약간 좀 스스로가 좀 그에 합당한 상대방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나는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까지 참아왔는데 나는 네.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다. 그게 약간 선택지가 많더라도 항상 어려워지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소개팅 몇 번 했어요? 5번? 너무 적잖아요. 근데 저도 웃긴 게 3번밖에 안 해봤어요. 에? 뭐요? 야, 5번이잖아요. 아, 되게- 근데 모태솔로를 탈출하는 10번 이상 해야 된다. 저 아니 너무- 아까 그 되게 탈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했죠. 할머니한테 네, 제 네. 이상형도 얘기하고 엄마. 아 근데 3번 하신 거예요? 네, 3번 안에 그 상대방을 찾으신 거면 되게 운이 좋으신 거예요. 천운이죠. 그렇죠. 어떻게 근데 좀 다운님이 보시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네. 경호님과 대화를 하면서 경호님이 지금까지 연애를 못했던 이유는 이건 것 같고 지금부터 경호님이 좀 연애를 해 나가려면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있으세요? 일단 좀 기분을 좋게 해드리자면 제가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소개팅 해주겠다고 안 해요. 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한 거고요. 무려 5번이나. 아, 그리고 연애를 못했던 이유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사실 너무 사랑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일상에 너무 만족해서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변화해야 어떻게 돼요? 변해야 돼? 자신을 그만 사랑하고 나를 내려놓고 어. 나를 내려놓고. 나에게 자의식을 좀 버리고 네. 타인을 돌보고 혹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첫 번째로 안 들었다 해도 그 사람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내 주변 이성을 한번 샅샅이 살펴보자. 왜냐하면 내 주변에 이성이 남았다는 거는 네. 아직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나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이 설령 내가 기준점으로 두는 외모 이상치에 닿지 않았더라도 혹은
성격상 뭔가 담배 피는 게 좀 싫더라도 네. 뭐 술 마시는 게 좀 싫더라도 그 외의 장점을 좀 살펴보자. 그러면은 경호님께서 연애를 못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 같다고 나름의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다운님도 좀 과거의 본인을 보면 그게 좀 닮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완전 똑같죠. 다운님은 어떤 게 좀 터닝 포인트였어요? 결혼해야겠다라는 게 터닝 포인트였어요. 저는 자취를 20대 후반에 처음 했어요. 저도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혼자만의 시간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재택근무를 기점으로 좀 바뀌었어요. 재택근무는 그냥 하루 종일 혼자거든요. 말을 안 하면 아무랑도 대화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저는 20대 후반에 네. 자취를 처음 시작해서 혼잣말 하나도 안 하니까 입에 막 거미줄 친 적도 있고 그래서 약속을 잡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가족 말고 가족은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너무 많이 만났으니까 약속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아직 안 온 걸 수도 있겠네요. 여행이 터닝 포인트 아닐까요? 그렇죠. 뭐 연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보다 훨씬 느끼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있었는데 그냥 아 진짜 연애는 해야겠다 약간의 불씨? 불씨? 네, 막 화는 아니고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사실 20대 후반까지는 비혼의 생각도 있었는데 자취를 하고 나서 깨달았죠. 나 비혼은 아니다. 누군가 꼭 있어야겠다. 그러면 다운님은 소위 클럽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때 그 친구분들이 전부 다 연애를 안 했던 이유도 있을 거고 나름의 모쏠이었던 이유가 각자의 또 심리적으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시절에 그 클럽에 이제 지금의 다운님이 갈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이 떨어져야 그때 연애를 할 수 있다. 아. 우리끼리 놀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했겠죠. 우리 이제 해산하자. 클럽 파하자. 연애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호 씨가 지금 모태솔로 27년 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3년 뒤에 본인이 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제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좀 뭐 기다려주면서 제가 또 의지할 수가 있고 저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나고 있었어요. 연애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연애를 하고 있었으면 3년 뒤에. 좋겠죠. 저도 결혼이 아예 하기 싫은 사람은 아니고 결혼에 대한 목표도 있고 그리고 저는 결혼도 결혼이지만 그 미래의 배우자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아빠가 되는 거,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 그게 또 다른 인생의 목표 중 하나예요. 좋은 목표인 것 같은데. 아 근데 경호님이 느끼기에 본인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뭐였고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노력을 많이 안 한 거. 그러니까 저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항상 그 기회마다 좀 망설였던 것도 있고 부담스러움에 못 이겨서 약간 좀 회피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용기를 못 냈다. 스스로가 노력을 못했다. 앞으로는 노력을 해야겠죠. 용기를 내야겠죠. 다음번에는 피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좀 오늘 다운님 거의 처음 본 사이잖아요. 아니, 네. 거의가 아니라 진짜 처음 본 처음 사이잖아요. 봤죠, 처음 봤죠. 네, 생판. 네, 근데 어떻게 좀 처음 얘기했을 때와 지금의 경호님이 좀 어떻게 변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모태솔로 치고 수용적인 태도셔가지고 저는 연애할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태솔로 중에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들은 나 안 하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어. 이렇게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마 아직도 모태솔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방 네.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운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연애에 있어서 좀 망설임이 있는 20대들에게 하나의 좀 얘기를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연애를 많이 한 사람도 연애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도 어차피 새로 관계를 시작할 땐 다 쳐보니까 내가 너무 미숙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찐따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10번 연애하고 20번 연애한 사람도 나와의 연애는 처음이니까 둘 다 미숙하지 않을까. 나라는 사람한테. 네,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비슷한 사람이 많아도 네. 이 세상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유형은 처음 만나봤을 테니까 얘도 나는 미숙할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쌤쌤이죠. 손해보는 게 아니고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똑같다. 멋있네요. 페어플레이로 시작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고 또 요즘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했었잖아요. 어제까지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좀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랑이 반드시 없어진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방한테 실수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만나기 전부터 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표현을 잘 안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좀 이런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표현하고 조금 더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또 이런 2030은 연애 안 한다. 다양한 사회적 요소와 또 개인적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서로를 좀 사랑하고 서로 또 행복할 수 있는 세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갑작스럽게 좀 종결을 지어보자면 본인의 경험을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다운님과 더 어떻게 보면 더 솔직했을 수도 있는 경호님께 두 분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다.